지금 가고 있는 곳은 저희 지점 사무실로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저희 지점에 이번 달에 이제 신입 두 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신입 두 분이 오셔서 또 보린이 여러분들한테 신입분들의 성장기 아닌 성장기 촬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게 TA에 대한 문의를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주셔서 그래서 지금 교육받고 들어오신 분들이 어떤 상태시면 제가 또 코칭을 해드린 다음에 비포 애프터 과정을 좀 리얼하게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에 계신 많은 우리 보린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을 좀 많이 현장감 있게 담아보고 오늘 그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거울 치료 받듯이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순수 신임 두 분으로 알고 있고요. 보험 경력이 하나도 없으신 분. 그래서 8일간의 지금 교육을 받고 이제 위촉이 되셨는데 제가 숙제를 내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한번 TA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코칭을 해드려서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비포는 어떻게 되고 애프터는 어떻게 되는지 요 부분을 이제 영상으로 담아보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얼만큼 변화할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얼만큼 따라와 주실지 저도 리얼하게 영상을 조금 담아보고자 하니까 그 과정을 같이 지켜보시면 아마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해드릴 거는 이제 제가 숙제 내드린 거 TA 하는 거 본인 생각대로 한번 해보실 거고 그 다음에 AP 한 10분 정도 고객하고 어떤 얘기를 끌어가면서 해보실 건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후 시간대에 TA 하고 반론하고 이런 스크립트를 드리면서 조금 연습할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중심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TA. 지금 지점장님이 TV를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아마 내일이나 모레 지급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DB 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방문을 잡으셔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3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오늘 내일 중으로 TA를 완료하셔야 돼요. 사실 제가 그 먼저 알려드리게 되는 거는 덥석 그냥 알려드리면 이게 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해보시라고 제가 추천해드린 거고 계약하는 과정을 잠깐 알려드리면 TA를 하고요. AP라는 걸 하고 이제 PT 그 다음에 CS 이 과정이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이거든요. TA는 말 그대로 이제 방문을 전화로 해서 고객 미팅을 잡는 거죠. 잡고 AP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프로치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초회 면담을 얘기해요. 초회 면담. 그래서 이 초회 면담 때 바로 계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초회 면담 때는 대부분 다 이제 우리 고객님 보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회사가 뭐 하는 데인지 이런 소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략적으로 조금씩 틀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DB를 받느냐에 따라서 AP 때 바로 계약을 하고 PT는 생략하고 CS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CS는 이제 서류 전달, 이제 고객 관리.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계약을 하지 못하고 고객하고 조금 더 유대 관계를 가진 다음에 이제 PT를 연결을 한다. 그럼 이제 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로징을 이제 쳐야 되겠죠. 요때가 이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의 대부분의 고민이 뭐냐면 이 과정을 얼만큼 최적화시키느냐예요. 최적화시키느냐. 근데 PT를 3번, 4번까지 하는 경우도 생겨요. 예. 계속 이제 감질나게 하는 거지, 고객이.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웬만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AP 아니면 PT 때 계약을 성사시키는 편이고요. 근데 아마 신입 때는 대체어 능력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끌려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화성을 갔어, 서울에서. 화성을 AP를 갔어. 용인 사시니까 파주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파주에 갔습니다. AP를 했어요. 고객이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서류 준비 다 하고 PT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하면은 속 타죠. 그죠? 근데 또 할 거는 같아, 느낌이. 막 할 거는 같아. 이 고객이 조금만 더 나오고 이제 2번이나 봤으니 한 번만 더 보자 하면 할 거는 같아. 그래서 PT를 이제 2번을 더 가는 거지. 그럼 또 그 다음 주에 또 파주를 또 가. 또 갔는데 또 할 것 같아. 제가 생각해보고 연락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3번이나 봤잖아요. 그랬는데도 계약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멘탈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게 내일인가,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는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이제 이 과정을 좀 최적화시키는 과정을 알려드릴 건데, 그러면 두 분이서 생각했을 때 이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으세요? 제일 중요하다. AP가 제일 중요할까요? PT가 제일 중요할까요? TA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냥 다 중요하다. 맞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럼 비율로 따져볼까요? 여기까지 해서 10이라는 비율로 했을 때 몇 대 몇 대 몇? 저 그냥 1대 1대 1로 하겠습니다. 10입니다. 10입니다. 배분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3.3, 3.3. 3.4, 3.5. 3점, 어떻게요? 3대 3.5, 3.5. 3대 3.5, 3.5, 요렇게. 아, 정말 안녕형 두 분을 앉혀놓고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게 TA예요, TA. 그래서 저는 계약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TA라고 해서 저는 5대 3대 2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TA를 잘하지 못하면요, AP도 없어요. AP를 잘 못하면 클로징도 없습니다. 결국 이거를 정말 하기 싫어하고 이거를 정말 어려워해요. 예. 저도 방문 잡으려고 앉으면요, 하기 싫어 죽겠어. 예. 그래서 빨리 그냥 한 두세 개만 잡고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해야 되잖아. 근데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할 줄 모르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TA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럼 TA를 할 줄 안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DB를 20개를 받았어요. 20개를. 20개가 다 연결이 될까요? 안 되겠죠. 뭐 부재도 뜨고 하면 한 10개 정도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럼 10개 정도 연결이 되면 10개를 다 방문을 잡을 수 있나요? 우리 박후배님은 지금 상태, 이제 1차 홀이니까 20개를 받았다면 방문을 몇 개 정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개. 자, 그럼 2개를 잡았어요. 그럼 2개를 잡았는데 계약을 이 2개 중에 몇 개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상태에서. 지금 상태 0개.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본사에서 받은 교육들이 있고 또 지금 위촉이 되셔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공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1차 홀의 현실인 거죠. 그럼 이거를 뚫을 시간과 공부할 시간과 같이 뭔가 해내지 않으면 이 상태로 6개월이나 7개월이 넘어가는 차홀수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그걸 느껴보시라고 지금까지 배우셨던 거 가지고 TA 스크립트 한번 해서 RP 해볼 거고, 그 다음에 AP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적나라하게 본인을 느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안 상태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10개 연결이 되면 한 지금은 8개에서 9개는 잡는 편이거든요. 저는 전화 받으면 웬만하면 그냥 고객이 쌩 까고 딱 끊었어, 이런 경우 말고, 예,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하면 웬만하면 잡는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거는 앞으로 주구장창 아마 저한테 물어볼 거는 이걸 겁니다. TA 겁니다. TA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저희 일이 기술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기술을 얼만큼 빨리 익히냐에 따라서 내 급여가 틀려진다. 혹시 녹음하고 계세요? 이제 할 건데요. 네, 하셔도 됩니다. 녹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해드릴 거는 이제 TA. 잠깐 맛보기로 뭐 AP나 이런 준비하는 과정도 알려드렸지만 오늘 이제 준비를 해보셨기 때문에, 또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분부터 해드릴까요? 괜찮으신가요? 네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네. 본인 생각과 본인 느낌대로 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대신에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잠깐만요, 죄송해요, 절대 안 됩니다. 네. RP 할 때는 실전처럼 하셔야 돼요. 끊기시더라도 고객하고 어떻게든 이어가셔야 되시니까 통화하다가 잠깐만요 하고 끊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고객하고 할 때. 저하고 RP 할 때도 실전처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제가 피드백을 달아드릴 수 있으니까 대도 안 한 말이라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까지는 해주셔야 되세요. 웬만하면 제가 반론은 1개 정도만 치고 끝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쭉 준비한 그 느낌을 보고자 하는 거니까.
혹시 그 뭐 생각해온 연령대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뭐 안 그러면 이제 저에 맞춰 주시겠습니까? 네. 괜찮으신가요? 그럼 40대 남자고요. 그냥 주소나 이런 거 혹시나 확인하는 거 있으면 그냥 임의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DB도 임의대로 하셔도 되시고 준비해 온 대로 네. 해서 스크립트 열어 놓으셨어요? 네. 준비되셨죠? 네. 해보겠습니다. 까릉까릉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땡땡땡 고객님이시죠? 네네, 저는 생명의 박FP입니다. 네네, 저희 회사에 잘 유지하고 계시는 보험이 있으신데요. 네, 안내사항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네네. 통화 괜찮으시죠? 아, 네네, 네. 고객님께서 가입하실 때 네, 설계사 어떤 분을 담당자로 가입하셨는데요. 네네. 맞으신가요? 아, 네, 네, 근데 그분이 다름 아니라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근무를 안 하시게 돼서요. 새로 제가 배정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화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고객님께서 현재 잘 유지하고 계신 보험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험금 청구하실 것이 없는지 중간 점검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번에 고객님께서 그 대상자가 되셔가지고요.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가입하실 때 안내받으신 것처럼 설계사를 직접 만나서 가입하신 분들은 제 안내할 때도 직접 만나 뵙고 제가 또 태블릿을 보면서 안내를 드리는데요. 주소를 보니까 어디로 조회가 되시는데 맞으시나요? 아, 네, 네네. 변경사항은 없으시죠? 네네네. 주소는 그대로예요. 네. 제가 다음 주에 그 지역을 어떤 분 상담으로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에 언제가 좋으세요? 제가 시간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요일과 금요일 이 날짜 중에 언제가 좋으신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꼭 만나서 해야 되나요? 만나는 게 불편하시면 유선상으로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네. 그러면은 6시에 전화 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네, 제가 그때 약속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해주셔서 잘하셨어요. 잘한다. 일단은 잠깐 피드백을 해드리자면, 목소리나 톤이나 이런 건 되게 좋으신데,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하셔야 돼요. 예,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지금 제가 하나도 안 했는데 한 3분? 조금 안 걸렸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반론도 더 나오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상품 얘기하고 이러면 이 속도감이면 뒤에 가서 고객이 끊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여유로운 상황에서 고객이 다 전화 받지 않거든요. 업무 시간에 잠깐 짠내서 전화 받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게 되면은 놓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내 본론까지 얘기하는 거는 웬만하면 30초 안에 끝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고객이 뭐 때문에 전화했지 했을 때 그 본론까지 딱 얘기하는 거는 저는 도입 때 거의 10초 안에 끊거든요. 뭐 때문에 전화했는지. 그래서 조곤조곤하게 설명하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속도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입 부분에 보면 통화 괜찮으시죠라는 부분이 나와요. 네네네. 이거 빼셔야 돼요. 네. 이거는 고객이 안 괜찮아요라고 하면 뭐라 말하시겠어요? 아,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네네. 나한테 불리한 질문이에요. 고객한테 통화 괜찮으시죠? 했는데 아니요, 지금 바빠요 하면 할 말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안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통화 괜찮으시죠? 라는 이런 질문 자체는 안 하는 게 낫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TA나 뭐 화법이나 이런 걸 만들 때 내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긍정보다는 부정이 다가왔을 때 내가 대처할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yes 로 가는 화법의 질문들을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화 괜찮으시죠? 물론 yes 화법인데 여기서 아니요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전화 끊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이게 친절하시거든요. 이게 질문 화법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화법, 괜찮으세요? 뭐 아니면은 이렇게 물어보는 화법들이 많은데
신입들은 물어보는 화법을 쓰면 말려요. 고객이 대답을 내가 물어보는 거에 해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약간 습관이 있으신데 말을 한 다음에 기다리세요. 고객 답변을. 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쭉 하셔야 돼요. 고객하고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가끔씩 RP 테스트 할 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여기 상담원도 가만히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대답을 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당황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다른 질문을 막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결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고객의 반응을 기다리다가 신입들은 말려요. 그래서 고객은 그냥 듣고 있구나라는 스크립트를 짜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짚어드려야 되는 건데 요거는 반드시 좀 보셔야 돼요. 네. 오는 김에는 절대 안 되세요. 오는 김에. 다음 주에 내가 어디 가는 김에 너를 잡으러 간다 하잖아요. 방문은 잡힐 수 있어요. 근데 캔슬이 날 확률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은 여기에 오려고 했거든요. 오려고 했기 때문에 내 차례 때 부담감이 없어요. 그래서 TA 때 너만을 위해서 갈 거다라고 하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화법을 쓰는 거죠. 고객을. 고객님 위해서 제가 찾아갈 건데 언제 가능하세요가 낫지, 제가 가는 김에 갈게요는 이게 그 대면 영업, 개척 영업 하시는 분들이 쓰는 스크립트고요. 기존 고객 대상으로 하는 DB 영업하는 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하면 네. 캔슬이 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우리도 가끔씩 우리 집에 누군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어 정수기 필터 갈러 온다든지 AS 하러 온다든지 뭐 청소나 뭐 이런 거는 귀찮잖아. 심리적으로. 네. 그냥 다음에 오라 하고 싶잖아요. 항상 그럴 때 또 일이 생기고 막. 그러면은 제가 뭐 다음 주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상담 예정이라 고객님도 찾아뵐 겸이 아니고 네. 뭘로 바꿔요? 그럴 때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저희가 고객님 스케줄에 맞춰서 최대한 진행은 도와드릴 건데, 시간을 먼저 얘기하거든요. 시간. 네. 그래서 원하시는 시간을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고객님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언제가 괜찮으세요? 하고 시간부터 물어보거든요. 시간부터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일은 네.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크립트 때 쓸 때 이게 TA 스크립트에서 아무 때나 괜찮아요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나중에 한 번 더 짚어드리긴 할 건데, 아무 때나 괜찮아요라는 말은 너한테 다 맞춰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한가한 사람이라고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나 정말 한가한 사람이야. 네 말하는 거 다 말해. 언제든지 가능해. 그러면 고객은 네 언제든지 가능하다 했으니까 내가 스케줄 좀 바꿀게 하고 당일날 연락 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만약에 고객이 6시라고 했어요. 네. 그럼 고객님 제가 다 비어 있지만, 사실상 다 비어 있지만 액션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고객님 그럼 6시 이후는 제가 보니까 수요일하고 금요일이 지금 비어 있는데 가능하신 요일이 혹시 언제가 더 편하세요? 하고 그러면 좀 바쁜 느낌이 나죠. 조금 이 사람이 뭔가 되게 바쁘게 고객을 만나러 다니는구나를 넌지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생각하지, 수요일 중 금요일 중 어느 게 더 나을까? 그러면 수요일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수요일 6시에 스케줄 배정을 해드리고 장소는 어디가 편하실까요? 직장 근처나 뭐 자택 근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은 고객 던져주고 요일은 내가 다시 가져오고 장소는 다시 고객한테 던져주는 형식. 요게 순서를 바꿔서 TA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일부터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근데 요일부터 얘기하면 이것도 심리적으로 캔슬 날 확률이 높은 게, 그 요일에 내가 몇 시라고 말할 줄 알고 그러면 그 요일은 시간이 다 비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런 세밀한 부분부터 조금씩 축소를 해 나가야지 확률적으로 타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시간, 요일, 장소 순으로, 시간은 고객, 요일은 내가, 그 다음에 장소는 다시 고객, 요런 식으로 요 안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가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저희가 예약제로 스케줄이 진행되다 보니까 당일날 부득이하게 스케줄 변경은 저희가 안 되시고, 혹시나 스케줄 변경하실 일이 생기면 하루 전날에는 반드시 연락 주십시오 하거든요. 방문 문자 보낼 때도 그 메시지를 보내요. 2번 정도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죠. 아마 오늘 알려드리는 것도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짬짬이 체크해 드릴 거고, 일단은 되게 근데 톤이나 이렇게
이 정도면 사실 한 6개월 되신 스크립트예요. 안 믿으시겠지만. 네, 안 믿어요. 이게 연륜이라는 게 무시를 못해. 진짜. 근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코칭 안 받고 만약에 저하고 이렇게 미팅 안 한 상태에서 계속 TA 하시잖아요. 아마 이 스크립트 그대로 그냥 6개월 동안 하실걸요. 예, 그러다가 절망에 빠지신 분들이 이제 연락을 주시죠. 보통. 한 번만 봐달라. 근데 이게 지금 상태는 스펀지인데 이게 이제 머리가 크기 시작하면 이제 골라서 먹기 시작하지. 이제 골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서선배라고 하면 네, 됩니다. 선배님 말씀하신 네. 대로 하면은 네. 앞부분에 10초, 30초라 하면은 네. 이 안에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는 누구입니다. 네. 지금 고객님께서 잘 유지하고 계신 보험을 제가 네.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네. 혹시 시간이 언제 괜찮으세요? 이렇게 끝내도 돼요. 그 명분만 내세우고 저희가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고받고 써도 돼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앞에가 제가 볼 때 너무 길어요. 제가 들어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고객들은 이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에 노출도가 싫어요. 너무 심해요. 그럼 내가 적어도 기존 고객한테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정말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TM센터 아웃바운드에서 영업하려고 전화한 건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홈쇼핑 이런 데서 전화한 건지 뭐 아니면은 뭐 내한테 보험 팔아먹으려고 전화한 건지 고객은 앞부분에 그거를 빨리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속도감 있게 기존 고객한테 전화한 거다라는 걸 말하지 않으면 영업하는 줄 알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러면은 정말 앞부분에 그냥 생명에 새로 배정받습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에 네. 대해서 제가 다시 점검을 해드리고 네. 또 무슨 서비스가 있어서 해드리고 이렇게 뭔가가 앞부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 점검 상품이 어떤 건지에 대한 명분을 내세워 주셔야 돼요. 명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의 중간 점검 대상 상품이라고 말하면 이 중간 점검 대상 상품이 뭐지 하는 물음표를 만든 거거든요. 왜 내가 유지하는 상품이 중간 점검 대상 상품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 스크립트 안에서 이 중간 점검 대상 상품이라는 것에 힘을 실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시는 그거겠죠. 지금 고민하고 계신. 그래서 그 이유가 따라 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중간 점검 대상 상품이 뭐냐면 하고 그 이유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님이 납입이 완료되셨다거나 10년 이상 유지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보험금 청구권이 있었던 거라든지 갱신되는 거라든지 이 명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그렇죠. 이거는 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일 신입 분들한테 쉽게 설명한 거 5년 이상 유지한 고객, 뭐 3년 이상 유지한 고객, 뭐 10년 이상 유지한 고객, 납입이 완료된 고객, 뭐 담당자가 바뀐 경우. 근데 납입하려는 좀 이해가 되는데 네. 5년이나 10년이면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지를 잘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잘하고 이게 있는데 괜히 뭘 점검해 주죠? 자,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보험 유지하신 게 몇 년께 있으세요? 몇 년? 제일 짧은 거. 제일 짧은 거 얘기해 줘 보세요. 제일 짧은 건 3개월이요. 3개월. 그럼 그 3개월 된 보험 내용 제가 물어보면 다 아시나요? 다는 모르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고객은 가입하고 오랫동안 유지할수록 3개월 돼도 사실 다 기억 못해요. 심지어는 한 달 돼도 내가 뭐 했지 하고 기억도 안 나는 고객이 허다해요. 그래서 저는 고객 입장에서 얘기해야 돼요. TA 하실 때는 내가 봐야 될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이 봐야 될 이유를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스크립트가 내가 봐야 될 이유를 고객한테 말해요. 근데 그게 고객은 상관없거든. 너 안 와도 돼. 나 알아서 할게. 보장 분석 해준다? 필요 없어. 나 보장 분석 필요 없어. 너무 많아요. 그럼 봐봐요. 보장 분석을 해주겠다는 사실 내가 봐야 되는 이유잖아. 막 서비스라는 말 하지 말아요. 저는 서비스 절대 금지요. 서비스 금지요. 왜냐하면 그거 다 필요 없거든. 근데 고객 입장에서 보험을 유지하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보험금을 발생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얼만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3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유지를 말하지만 보통은 우리 고객님 3년 이상 유지하신 고객님들은 증권도 분실하신 고객님도 많고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되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어떤 내용이 언제까지 유지되고 혹시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지 않으시죠? 하면 대부분 다 까먹었다.
그 미끼를 던졌죠. 미끼를 던져 고객이 물었어. 그러면 고객님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스케줄 배정 차원으로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고객은 도망간다. 그래서 고객님 요 내용 안 그래도 기억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중간 점검 해드리려고 오늘 전화 드린 거고요. 스케줄이 언제 가능하신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브리핑 해드릴 건데 평소에 언제쯤 시간이 괜찮으세요? 이렇게. 어쨌든 TA 목적은 약속이니까 그 그렇죠. 약속으로 몰고 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보자고 한 거다고 이유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알려드릴 게 많습니다. TA 부분은. 근데 TA 부분은 정말 이제 부닥쳐 보면서 하시되 스크립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TA 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저는 TA는 3일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3일이면 돼요, 진짜. 기본 스크립트는 무조건 숙지하셔야 되고요. 이따가 제가 반론 스크립트도 드릴 건데, 반론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익히는데 조금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 스크립트를 무조건 한 1분짜리 정도로만 해서 명분 내세우고, 그 다음에 명분을 앞세우지만, 이 명분이 고객님이 보험금 받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유지하실 거라면 저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든요. 고객님 이 상품을 해지하실 거라면 저를 보실 필요는 없으신데 유지하실 거라면 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화법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의 DV 영업 하시는 분들의 스크립트는 이 상품을 이 상품으로 바꾼다의 스크립트가 중심이거든요. 아마 이 상품을 유지할 거라면 보자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전화 받아가 대부분 다 이 상품은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이거는 이렇게 돼서 더 좋은 걸로 바꿔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 이 상품을 유지할 거라면은 저를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설계사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업은 조금 희소성 있게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화법들도 녹이면 고객이 뭐지 바꾸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지할 거라면 보자 하네, 특이하네, 뭐 이런 느낌이 들게끔 쓰는 화법들이다. 그래서 우리 박 후배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나중에 점심 식사하시고 수정함 같은 거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 뒤에는 제가 이제 RP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임 후배님 컨셉이 있나요? 사실 제가 좀 자만을 했습니다. 네. 저는 준비를 대강 했거든요. 네, 대강 하신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신이 있으니까. 네, 근데 또 이게 옆에서 피드백 듣는 거 보니까 이게 슬렁슬렁 대강이 아니겠죠? 다 예. 잘라내고 장난 아니에요. 네, 네. 부랴부랴 옆에서 준비를 하셨군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금 보는 거는 뭐 잘할 거라 생각은 안 하고요. 이제 점검 상태시니까 대신에 당부드리는 거는 멈추지만 마세요. 멈추지만 마시고 어떻게 되든 어버버거리셔도 됩니다. 다 이해하고 이제 1차월이신데 뭐 이제 아직 TA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뭐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40대 남으로 똑같이 해서 뭐 DB나 속성이나 이런 거는 알아서 해서. 네. 따릉따릉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땡땡땡 고객님 맞으신가요? 네. 네, 저는 명 FP라고 합니다. 네. 담당자 배정 문자 안내 받으셨죠, 고객님? 네네네 받은 것 같아요. 뭐 네네.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쪽으로 지금 가입하셔서 유지 중이신 상품이 몇 건이 있으신데, 네. 보장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 가입하셨을 때 저희 담당자님께 안내 잘 받으시고 증권도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고객님? 모르겠어요.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 일단 특히 고객님 유지 중이신 상품들이 거의 다 5년이 넘어가셨거든요. 네네. 일단 고객님 상품은 지금 중간 점검을 저희 회사에서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텐데, 고객님 아시다시피 요즘 개인정보법이 좀 강화가 돼서 네네. 저희가 고객님 동의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직접 뵙고 이 내용을 정리해서 만나 뵙고 이걸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순차적으로 제가 연락을 좀 드리고 있어서 다른 고객님들 일정은 어느 정도 좀 잡혔는데 고객님께도 미리 연락을 좀 드렸거든요. 네. 보통 몇 시쯤 여유로우신가요, 고객님?
요 내용 그냥 문자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꼭 만나야 돼요? 저희가 아무래도 여기 민감한 내용이다, 개인정보다 보니까 저희가 네. 따로 만약에 프린트하거나 그럴 때도 전부 폐기를 하게 되어 있어서 네. 고객님 직접 만나 뵙고 요거는 저희가 보안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드리게 되거든요. 네. 보통 몇 시쯤 여유로우실까요? 저는 한 3시? 4시 요쯤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3시, 4시쯤이요, 고객님? 네. 저 그 시간쯤이면 제가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이 제가 가능한데 언제가 더 좋으세요? 혹시 목요일은 안 되나요? 목요일이요, 고객님. 목요일은 제가 그 시간은 좀 어렵고요. 한 네. 5시쯤 가능한데 괜찮으세요? 5시쯤이요? 네. 네, 5시도 괜찮아요. 그럼 목요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객님, 그러면은 일단 이게 예약제로 일정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다른 고객님들도 저도 미리 연락을 드려서 일정을 다 맞춰서 이제 가거든요. 네. 당일 취소는 좀 많이 어려우시고요, 고객님. 네. 혹시라도 변경사항 있으시거나 하실 때는 최소 3일 전쯤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목요일 날 5시쯤 뵙도록 할게요, 고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습득력이 좋으시네. 센스가 장난이 아니세요. 센스가. 피드백한 거를 바로 이렇게 애드립으로. 맞죠. 습득력이 좋으시네요. 엄청 좋으시네. 역시. 센스가 엄청 많이 발휘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말씀드릴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거 말씀드려야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지금 스크립트가 없다 보니까는 네. 이제 조금 이렇게 잘 진행을 되시는데 이제 애드립이 많아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들, 제가 도입 부분에 질문들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도망가는 거거든요. 도입 부분부터 제가 반론을 치려다가 참았어요. 질문에서. 그래서 이게 본인이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겠죠? 기억도 안 날 거예요. 들어보시면 됩니다. 녹음하셨으니까. 지금 스크립트 없는 상태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보 동의는 앞부분에 얘기 꺼내시면 안 되고요. 스케줄을 잡은 다음에 정보 동의를 받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정보 동의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방문이 우선이에요. 방문이 우선이고 방문을 다 잡은 다음에 정보 동의를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정보 동의부터 받으려고 하면 의심하는 고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것만 물고 늘어지다가 방문을 못 잡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보 동의는 스케줄 잡은 고객한테 하고, 잡은 고객인데 정보 동의를 안 해주는 고객들도 있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되죠, 그때. 예. 만나서 해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APPT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보 동의를 받으면 좋은 게 뭘까요? 미리 다. 예, 보장 분석을 한 걸 가지고 AP 때도 승부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정보 동의를 받지 않으면 PT까지 가는 거를 내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보 동의 부분에 목매달지 말고 방문 잡는 거에 목맨 다음에 방문 잡힌 고객한테 정보 동의를 받아라. 그리고 제가 이게 워낙 지금 습득력이 좋으셔가지고 이게 아까 수요일 금요일 금방 또 익히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목요일은 안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나 바쁜 사람이야 라고 실컷 했는데 수요일 금요일 안 되고 목요일 날 된다. 근데 되게 대처도 잘 하신 편이세요. 어떻게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스케줄을 보고 목요일로 다시 조정을 한 후에 네. 연락을 드리면 안 되겠죠? 바로 네, 잡아서. 그러면 놓치는 거지. 그러면 놓쳐. 다시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고객님 3시하고 4시면 혹시 4시는 가능하세요? 하고 목요일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목요일날 원래 2시 일정이 있었는데 1시 일정으로 이 고객님은 제가 변경 가능한 고객이라 4시면은 제가 동선이 늦지 않게 갈 수 있는 동선이 될 것 같거든요. 하고 조율해요.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캔슬 날 확률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내가 앞에 있는 고객 스케줄까지 바꿔가면서까지 왔는데.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처한다. 그래도 5시로 굿이라고 해놨는데 확실히 이게 연륜이 있으시다 보니까 두 분 다 이게 저는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준비해 오셔서 이게 되게 어버버하고 막히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저한테 제일 많이 혼나는 게 뭐냐면 잠깐만요.
이거 해가지고 다시 할게요 이건데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셨다라는 거는 이게 1차원의 그게 아니다. 제가 볼 때는 2, 3일 안에 수요일날 DB가 들어온다라고 하니 그때 바로 방문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요 정도 지금 열정이시면 생각이 듭니다. TA는 여기까지 이제 피드백을 좀 해드리고 오후에는 제가 조금 더 TA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장문 잡을 때 반드시 이 부분은 체크를 해가면서 가야 되는 것들 조금 알려드릴 거고 사실 뭐 제가 전문 강사도 아니니 뭐 말 그대로 이제 저희 회사 오셔서 그냥 같은 영업하는 입장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준비 잘해 오신 것 같아가지고 TA부터 해서 조금 희망차네요. 조금씩 더 다듬는 과정이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성장하실 것 같다. 센스가 두 분 다 워낙 좋으세요. 워낙 좋으셔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일은 전략적으로 뭔가 하지 않으시면은 진짜 금방 무너집니다. 자,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었습니다. 예. 이제 59분입니다. 12시 59분이고요. 어떠세요? 이렇게 AP랑 그 TA 만들어 보시니까 좀 고민해 보시니까 어떤 기분이 좀 드셨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분명히 할 건 많은데 네. 어디다 넣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내가 넣었다 할지라도 이걸 내가 지금 이때 적시적소에 넣는 건가? 좀 더 뒤로 빼려면 또 앞에 뭘 넣어야 되지? 이게 어쨌든 혼자서 하려면은 못할 것 같고 뭔가 하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렇죠. 우려먹을 수 있는 사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진짜 그 가이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첫 가이드가 중요한 게 이게 무에서 그냥 방문을 다니다 보면은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에 어떤 기준점이 없으니까 일단은 제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TA나 뭐 일단은 저희 회사 소속이시니까는 제가 TA 스크립트도 드릴 거고 저희 회사 DB에 맞는 내용도 알려드릴 거고 반론 스크립트도 다 드릴 거고 할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고 주의해야 되는 점, 스크립트 안에서 녹이지 못하는 점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내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어떤 걸 중요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알려드리면서 해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 시간 1시니까요. 이제 2시에서 2시 반까지 정도 제가 해드리고 1시간 정도 이제 스크립트 익힐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익히시면 그 다음에 제가 그 사이에 저도 제 일을 좀 하고 그다음 다 익히셨다 하시면 한 번씩 저를 불러주시면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는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마무리를 잘한다 그러면 조금 더 AP 소스나 이런 걸 조금 더 드리거나 뭐 보장 분석하는 기법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간은 제가 TA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드릴 거고요. TA 할 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TA 하는 과정 속부터 이미 계약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객하고 기싸움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캐치하지 않고 가면 2방이 3방 되고 3방이 4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캐치하지 않고 가면은 계약을 하는 상황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 안에서 내가 방문을 잡는 게 목적이지만 그 TA 스크립트 안에 어떤 것들을 녹이는 게 좋은지 제가 제일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보험료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험금을 받으려고 가입했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TA부터 상담이 이루어져야 돼요. 계속 돈을 내는 거, 돈 내는 거, 납입금이 아니라 우리가 TA 할 때도 보험금으로 얘기해야 돼요. 보험료로 얘기하시면 너무 이게 고객은 하찮은 그냥 보험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그 뭐 2만 원짜리 얼마 한다고 그냥 냅두세요. 안 오셔도 돼요. 만 원짜리 이거 뭐 그냥 가입해놓고 없는 셈 치고 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이 만 원대에 내가 집중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해도 뭐 별거 없거든요. 근데 이 만 원 안에 보험금이 3천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망 보험금이 1억짜리야. 그러면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인드가 보험료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이런 유사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얼마를 받는지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한테도 얘기할 때 보험금으로 얘기하거나 만약에 보험료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총 납입액으로 얘기를 해라고 말씀을 드려요.
월 2만 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월 2만 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10년을 냈어요, 10년. 1년 내면 24만 원이죠. 10년 내면 240이죠. 그리고 앞으로 20년 납입이다 치면 240을 더 내게 되겠죠. 그러면 고객님 벌써 이게 2만 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240 내셨고요. 앞으로 240 더 내셔야 됩니다. 그럼 480이면 사실 적은 돈 아니시거든요, 고객님. 이 480으로 어떻게 혜택 되시는지, 언제까지 되시는지 확인해 보셔서 나쁘실 건 없으시잖아요. 요렇게 이제 받는 쪽으로. 그럼 고객 입장에서 들었을 때, 그렇거든. 나쁘고 없거든. 그래, 어떻게 혜택 되는지. 그냥 돈을, 난 뭐 얼마 된다고. 그럼 내한테 줘, 그 돈 있어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저는 저한테 큰 돈이거든요. 하고. 지금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그렇게 보험료로 얘기하거나 보험금으로 얘기하거나 이런 마인드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고객들도 조금 납득을 한다.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의 시선이 보험료에 국한되어 있으면 이게 다이가 커질 수가 없어요. 내가 딱 봐봐요. TV를 딱 봤는데 2만 원짜리야. 그러면 이게 2만 원으로 딱 봤을 때 그 다음에 가봤자 2만 원, 3만 원밖에 못 해. 네,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DB 영업할 때 큰 금액 주는 DB들을 좋아했었어요, 사실. 30만짜리, 50만짜리, 이런 거. 그 가면 또 이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30만 원이 보여. 적어도 30만 원 한 사람은 30만 원 하거든. 내가 조금만 실력 있으면 50만 원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영업하시던 분들이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받는다. 완전 멘붕 오시거든요. 그게 그 다이에서만 노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저도 그런 영업들을 하시는 선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보장 분석 DB를 했거든요. 그냥 1,000원짜리 DB, 진짜 2,000원짜리 DB. 진짜 보험 막, 단체 보험 있죠. 이런 거. 아무도 안 쓰는 거. 그런 거 주더라고요. 신입이라고.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진짜 한 달에 한 25방 많으면 40방 뛰었어요. 예. 그렇게 안 하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안 뛰면 돈이 안 돼요. 진짜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근데 좋았던 거는 그런 DB를 막 주더라고. 매니저가. 쓸모없는 DB니까. 니 다 해! 하고 다 주더라고. 그래서, 예, 다 주세요. 해가지고, 나 혼자 그냥 보장 분석하면서 다녔죠. 그래서, 요런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 회사에 있는 DB만 볼 게 아니라, 그래서 보장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엔 다른 회사들 거 다 나오잖아요. 우리 회사는 2만 원짜리 고객이지만 다른 회사에는 100만 원짜리 고객일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TA 하실 때는 요 6가지는 기본적으로 녹여지면서 TA를 짜시는 게 제일 좋다. 요 부분 TA 할 때 중요한 점. 자, 그리고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이건 제가 아예 프린트해서 드렸기 때문에 지금 프린트해서 드린 거는 제가 저희 회사 TA 워낙 궁금해 하시는 신입분들이 많아서 교육을 많이 다녔거든요. 광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하면서 제가 PPT 만들어 놨던 것 중에서 그냥 필요한 것만 출력해서 드린 거라 스크립트 본인 입맛에 맞게끔 바꾸실 때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TA는 요렇게 해서 기억날 때마다 요걸 보시고 앞으로 제가 기본 스크립트나 반론 스크립트를 드리겠지만 이 드린 거 내에서도 본인만의 화법으로 만들어 나가실 때 중심을 지금 드린 거 요거를 잡아서 만들어 나가시길 추천을 해드리고요. 제가 사실 영업의 정답은 아니거든요. 영업의 정답도 아니고 영업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이드다 생각하시고 영업하시면서 저보다 더 나은 영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본 스크립트인데요. 한번 쭉 제가 제 입맛대로 제 스타일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맨 앞에가 기본 스크립트고 뒤에가 반론 스크립트거든요. 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고객님 되시죠? 연락드릴 곳은 땡땡땡 회사이고요. 고객님 유지하시고 계신 계약사항에 대해 전달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고 이번에 고객님 유지하시는 상품이 담당자로 배정받은 선배 팀장이라고 합니다. 고객님 계약이 2024년에 가입하신 걸로 해서 지금 유지 중이신데 현재 상품이 중간점검 대상 상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현재 가입하셨던 상품이 임 선배님 통해 가지고 가입하셨는데 그만두시고 담당조시 유지 중이셨거든요. 혹시 그만두신 건 알고 계셨나요?
모릅니다. 그러면 중간점검 대상 상품이 뭐냐면 우리 고객님이 지금 현재 유지하신 지 5년이 지나셨는데 5년 이상 유지하신 분들은 저희가 중간점검 대상 상품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원래는 점검 대상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셨어야 됐는데 우리 고객님 모집하신 분께서 그만두시는 바람에 누락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콜센터 직원은 아니라서 전화상으로 안내드리고 연락한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뵙고 못 받으신 보험금이나 가입하고 계신 계약 내용, 보장 내용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건데 상품 가입 권유해드리러 가는 건 아니니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으시고 오늘 스케줄 배정해드리려고 전화 종료해드릴 겁니다. 혹시 평소에 편한 시간대 알려주시면 제가 다른 분들과 스케줄 겹치지 않는 선에서 찾아뵙고 브리핑 해드릴 건데 평소에 편하신 시간대가 언제쯤 가능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예. 여기서 뭐 이제 중간에 들어가죠. 30분, 1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 그거는 이제 본인 상담 시간 여하에 따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망설인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고 이제 자문자답 형식으로 가야 돼요. 그냥 망설인 고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고객님 현재 직장 다니고 계시면 직장 근처 카페에서 만나 뵙고 있고 혹시 퇴근 시간이 언제쯤이신지 알려주시면 아니면 주말에 저희가 찾아뵙고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안 그러면은 뭐 직장 근처 카페가 편한지 자택 근처 카페가 편한지 장소 잘 모른다. 그 카페로 하는데 카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객님 그럼 제가 스케줄 배정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장소 회신 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수요일 날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문자로 장소 회신을 받습니다. 보통 요것도 물건 늘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장소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객님 본인 확인 위에 스케줄 배정 확인 인증 문자 보내드릴 건데 현재 사인 주신 통신사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그냥 인증 받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인증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스케줄 예약제로 운영이 되니 부득이하게 스케줄 진행 변경해야 되는 경우 하루 전날에 연락 주시면 스케줄 조율 도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그럼 약속날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이 눈썰미가 있다면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제가 아까 교육해드린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2개가 빠져 있는데 자, 그 앞에 TA 중요한 거 6개 딱 봐놓고 2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맞아요. 건강 체크 안 했죠. 그 다음에 관리 여부. 맞아요. 그거 2개를 확인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2개를 여러분들이 요 사이에 한번 넣어서 보통 이제 언제쯤 체크 이게 유동적이에요. 제가 앞에 놓고 뒤에 놓고 하지 않는 이유가 저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앞에 확인을 해도 되고 뒤에 확인을 해도 되고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잡아놓고 확인할 건지 앞에 부분에 확인할 건지 아니면 보험 얘기 DB에 따라서 또 확인하는 타이밍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체크해서 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연습을 하실 겁니다. 연습을 하시고 본인 입맛에 맞게끔 만약에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저쪽 컴퓨터에서 타이핑 찍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펜으로 적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펜으로 적으셔서 본인 입맛에 맞게끔 수정하시고 발론 스크립트는 뒤에 보시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 스크립트가 먼저입니다. 기본 스크립트가. 반론은 제가 하나 지정을 해드릴까요? 맨 뒷장에 보시면 많이 나오는 반론이 있거든요. 맨 뒷장. 파란색으로 된 거. 보험 관리 제가 안 해요. 관리해주는 설계사 있어요. 다음에요. 바빠요. 보장 내용 다 알아요. 보험료 뭐 이따가요. 다음에요. 뭐 이런 경우인데 한 2개 정도. 요 위에 3개 중에 2개 정도 제가 칠게요. 위에 3개 중에 2개. 그리고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안 외우셔도 되고 보고 자연스럽게 읽으시는 게 중요하니까 연습하실 때는 이제 소리 내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책 읽듯이 읽으시면 내 목소리랑 또 다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서하시면 안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소리 내서. 그러니까 저는 서서 막 이렇게 대본 읽듯이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돌아다녔어요. 계속 읽으면서. 그러다가 어색하다 하면 바로 글자 바꾸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스크립트 중에서 반론 많이 나오는 타이밍 막 적고 막 이래가지고 기본 스크립트가 나중에 막 걸레짝처럼 막 될 때까지 들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보자. 지금 몇 시? 현재 시간이 1시 45분. 빨리 끝났다, 그죠? 1시 45분. 3시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원래는 한 3, 4시간 드리거든요. 연습하시라고. 근데 센스가 너무 좋으셔서 3시까지 확인해서 제가 3시에 들어오면 그때 발표 한번 하고 비포 애프터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그 임 부회장님부터 해볼까요? 괜찮아요. 나 기침제 잠깐만.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빨리 맞고 싶은가 보네. 매도 빨리 맞고 싶. 네, 어쨌든 아까보다 나아지고 뭔가 내가 희망이 생기고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가만히 계시는 정도고, 이게 하루 만에 숙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실전에 쓰이는 제가 드린 반론 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반론이 한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고객이. 실제로 하면. 실제로 할 때? 네, 실제 고객이랑 할 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두세 개? 한 3개에서 5개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미니멈. 예. 그래서 그 앞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대처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그 4호점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일일이 다 대응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그 반론이다 싶은 것만 좀 짚어주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바인 사인이냐 아니면 반론이냐 이걸 구분을 못 하시는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TA 기본 스크립트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일 TV가 보인다 하니 예, 시원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예, 시원하게 해야지 빨리 끊기지. 그래서 요 3가지 중에 어떤 거 할까요? 어떤 게 더 편하시겠어요? 제가 즉흥적으로 해드릴까요? 네. 리얼하게? 네. 네, 1개 정도만 제가 던지겠습니다. 반론은 제가 1개 정도만 던질 거고, 예, 고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오늘은 처음 드린 거니까는 본인 어투나 이런 거에 좀 어설프더라도 그냥 맥락만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40대 남자, 네. 똑같이. 명분은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그냥 보험 유지 5년? 3년? 5년. 5년으로 할까요? 네. 유지 5년. 하고, 요 정도만 정해놓고 가이드 잡아놓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따릉따릉,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김소건 고객님이시죠? 네네, 네, 연락드린 곳은 생명입니다. 네, 고객님 유지하고 있는 계약 사항에 대해 전달 사항이 있어 연락드렸고요. 이번에 고객님이 유지하신 상품의 담당자로 배정받은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고객님 계약이 2000년에 가입하고 유지 중이신 상품이 중간 점검 대상이 되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네, 중간 점검은 지금까지 5년 이상 유지하신 고객님에게 저희가 잘 가입하고 계시고 어떤 상품을 가입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는 점검해드리는 서비스예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분들은 다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고객님께서 담당자가 그만두시고 없으셔가지고 잘 유지 중이신데요. 혹시 그분이 그만두신 건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러셨군요. 그럼 보험 관리는 직접 하셨나요? 네, 뭐, 돈은 제가 내고 있죠. 정말 훌륭하십니다. 중간 점검 대상을 이제 저희가 해드릴 텐데요. 그분이 그만두셨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드립니다. 저희가 특별히 콜센터 직원은 아니라서 전화상으로 안내드리는 내용은 아니고요. 직접 찾아뵙고 못 받으신 보험금이나 가입하고 계신 계약 보장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 겁니다. 그럼 간단한 건강 체크를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로 진단받으시거나 약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딱히 먹는 건 없어요. 근데 그건 네. 왜 물어봐요? 지금 어떻게 잘 유지하고 계시는지,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드려야 더 보다 정확한 점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상품 권유로 연락드린 건 아니니까요.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케줄 배정만 해드리고 전화를 종료할 건데요. 평소 편한 시간대를 알려주시면 제가 다른 분들과 스케줄 겹치지 않는 선에서 찾아뵙고 브리핑 해드릴 겁니다.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될 거고요. 평소에 시간대가 언제가 좋으실까요? 혹시 뭐 6시 이후도 괜찮나요? 네. 그러면은 6시 이후라 하면 고객님께서 일이 끝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과 수요일 중에는 언제가 괜찮으실까요? 수요일이 나을 것 같아요. 수요일이요? 그러면 고객님, 제가 주로 직장 근처 카페라든지 댁 근처 카페에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시간대에 뵙고 있는데 장소는 어디가 좋으실까요? 직장 근처 카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6시, 금요일 6시에 직장 근처 카페로 약속을 잡고요. 어떤 카페가 좋으신가요? 어디 카페가요? 지금은 제가 장소는 잘 모르는데 이따가 제가 문자를 보내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문자를 주시면 제가 회신 주시는 곳으로 금요일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케줄을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스케줄을 변경하실 경우에는 하루 전에 꼭 연락을 주시고요. 그러면 스케줄 조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객님 본인 확인 및 스케줄 배정 확인으로 문자를 드릴 건데요. 네. 네, 고객님 현재 사용 중인 통신사가 어떻게 되세요? 저 LD요. 네, 인증되셨습니다. 네. 스케줄 배정 문자 드리고요. 저희가 스케줄을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변경하시면 하루 전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땡땡. 왔다 갔다 하기 힘들죠. 왔다 갔다 그죠? 여기다 안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가 힘들어. 이게 내가 요 안에서도 안 하고 다른 걸로 그냥 제가 질문을 던져봤는데 이게 반론이 아닌데도 그냥 질문만 던져도 말리죠. 예. 쭉 가야 되는데 그냥 나는 계속 말할 거야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됐다 싶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걸 아예 그냥 입만 뻥끗해도 줄줄줄 나올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반론을 갖다가 올 수도 있고 고객하고 대화체로 대화를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이러면 그게 이제 RP를 해보시면 됩니다. RP. 그래서 임성대가 와가지고 도와드리겠지만 왔을 때 RP나 이런 거 연락처 받으시면 전화하셔가지고 실제로 RP 해보시는 게 제일 도움돼요. 예. 저한테도 만약에 한번 전화해보세요 해가지고 전화하면은 제가 고객 모드로 해가지고 TA 방문 요런 거 반론도 점점점 하나씩 또 쳐보고 요런 식으로 해봐야지. 중간에 제가 질문도 할 수도 있어요. 그 납입기가 얼마 남았어요? 해야 하는 거 뭐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모집자가 누구였죠?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입들은 이게 반론처럼 여길 수도 있고 당황할 수 있고 스크립트가 막 다 뒤죽박죽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쭉 하는 거는 몸에 배일 정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진짜 최소 못해도 30번은 소리내서 읽어보셔야 돼요. 소리내서. 내 어투나 이런 거는 조율을 많이 하셨네요. 이따가 제가 제 RP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마음껏 반론 치셔도 됩니다. 마음껏 하고 싶으면 다 하셔도 고객 모드로 완전히 마음대로 휘뚜루 마뚜루 그냥 가보세요. 재밌겠다. 예, 재밌겠죠? 그렇게 복수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냥 마음 단디 먹고. 사실 특별하게 피드백 달아드릴 건 없고 조금 더 이제 수정 작업하면서 잡아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잡아나가고. 지금은 전체적인 어투나 이런 게 익히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고 숙지 부분이 문제인 것 같으니까 숙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정확한 시간을 제시해 주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6시 이후가 가능하다고 했지 6시에 된다고 말을 안 했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TA 하실 때는 항상 메모를 이렇게 열어두시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6시 직장 요렇게 카페 만약에 이거를 메모를 안 해놓고 전화를 끊잖아요.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몇 시에 보자고 했지? 어디서 보자고 했지? 직장 근처 카페를 했나? 막 이렇게 말리거든요. 주소지 변경이나 이런 것도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하시면서 하시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더 바빠지겠죠. 스크립트는 보고 있어야 되고 메모도 해야 되고 반론도 쳐야 되고 그죠? 정말 몸에 이거 익지 않으면 안 돼요. 전산도 봐야 되고 고객이 물어보면 납입기가 얼마나 남았어요 이런 거 보면 전산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듯 하지만 이게 가장 기본인데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쉽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예, 쉬운 건 아닙니다. 익히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기침, 진짜 리얼하게, 제가 좀 기침을 해서 죄송하다 하셔도 됩니다. 똑같이 40대 하고 5년 이상으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따릉따릉, 여보세요.
네, 땡땡땡 고객님이시죠? 네. 네, 연락드린 곳은 현명입니다. 고객님 유지하고 있는 계약사항에 대해서 전달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이번에 고객님 유지하시는 상품 담당자로 배정받은 팀장이라고 합니다. 고객님 계약이 2000년도에 가입하신 보험 유지 중이신데요. 현재 상품이 중간점검 대상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고객님 가입하셨던 상품 여기 임 선배님 통해서 가입하셨었는데 지금은 현재 담당자 없이 유지 중이셨거든요. 혹시 임 선배님 그만두신 건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아, 그러셨군요. 저희 중간점검 대상이 되시면 저희가 유지하신 지 5년이 지나셨거나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으셨을 경우에 대상이 되시는 건데 지금 다른 분들 대상 되신 분들은 저희가 해당 내용 진행을 다 해드렸는데요. 고객님께서는 모집하신 분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누락이 되셨더라고요. 저희가 콜센터 직원은 아니라서 전화상으로 안내드리려고 연락한 것은 아니고요. 직접 찾아뵙고 못 받으신 보험금이 있으시거나 가입하시고 계신 계약 보장 내용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건데 혹시 보험관리 고객님께서 직접 하시나요? 네. 아, 이 부분 그러면 고객님 제가 고객님께서 관리 직접 하시니까 간단하게 체크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혹시 고혈압, 당뇨 진단받으시거나 약 먹는 건 없으신가요, 고객님? 네, 뭐 따로 뭐 그런 거 없어요. 아, 네. 저희가 상품 가입 권유를 해드리러 가는 건 아니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으신데요. 이제 저희가 건강상의 문제 없으신 분들은 전환 가능 여부도 확인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쭤봤고요. 네. 저 혹시 평소에 그 편한 시간대를 알려주시면 다른 분하고 스케줄 겹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찾아뵙고 브리핑을 해드릴 건데 평소에 편하신 시간대가 언제가 편하실까요? 꼭 만나서 해야 되나요? 네, 고객님,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드리기 힘들어서, 네. 저희가 직접 콜센터 직원은 아니고, 기존 상품 점검을 해드리는 직원이기 때문에요. 이제 원하시는 장소로, 원하시는 시간대 찾아뵙고 있고요. 그리고 상품을 유지하시는 내용이시라면 점검 받아보시는 게 고객님께도 좋으세요. 많은 시간 투자는 안 하셔도 되시고 기본은 30분 정도시고요. 고객님께서 궁금한 내용이 좀 많으실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저 주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직장에 계신 분들은 주말에도 저희가 이렇게 방문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보통 직장 근처 카페에서 뵙거나 혹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시간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그래서 연락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주말이 편하시면은 뭐 시간대는 몇 시쯤이 좋으실까요? 저는 한 2시쯤 2시쯤이요, 고객님? 그러면 제가 일요일 2시는 가능하거든요. 일요일 2시요? 네네네. 저 괜찮아요, 일요일 2시. 그러면 일요일날 그럼 카페는 직장 근처 카페가 편하세요? 아니요, 집 근처요, 집 근처. 집 근처로? 그러면은 제가 이거 위치는 혹시 선호하시는 장소 있으실까요, 고객님? 집 근처에 제가 카페 있거든요. 그거 보내드릴게요. 네네. 그럼 위치 회신 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 그러면 일요일날 2시쯤 제가 찾아뵙는 거로 해서 잠시만요, 고객님. 네. 제가 지금 스케줄 배정 확인하고 본인 확인 때문에 인증 문자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네네. 혹시 보내드릴 건데 사용 중이신 통신사 어떻게 되세요? LG요. 네. 인증되셨어요, 고객님. 네. 스케줄 배정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예약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스케줄 진행 변경을 해야 되실 때는 하루 전에는 연락을 주셔야 제가 조율이 되세요. 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약속 날짜에 찾아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빵빵빵. 네. 아유, 잘 참았다. 기침 잘 참았다. 잘하셨습니다. 딱 요대로 진행을 잘 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읽는 건 좀 어떠셨어요? 이게 입에 맞아요? 조금 어색하죠? 그래도 기본은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신입들 교육할 때 짰던 거라서 사실 제 어투도 아니긴 해요. 이게 음. 반은 제 어투고 반은 제 어투가 아니라서 이게 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하시면 좋으시고 역시나 예상대로 왜 이리 잘하지? 두 분 다. 네? 너무 잘하시는데. 예. 아니, 하면서도 네. 되게 어색해, 내가. 뭐 일단은 기본 스크립트 무조건 익히시고 네. 직장 무조건 익히시고 네. 반론 하나 나오니까 살짝 또 이렇게 당황해요. 휘말리죠. 그래서
반론까지 가려면 요거는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다 돼야 된다. 맞아요. 전산까지 왔다 갔다 또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잘 진짜, 외워야 된다. 진짜 무조건 익혀야 됩니다. 그거를 좀 느끼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되시고, 요 가이드를 토대로 해가지고 하시되, 또 DB를 받게 되면 DB 중에서 원방 DB가 가능한 DB가 있고요. 투방으로 해야 되는 DB가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린 스크립트는 투방 DB입니다. 그래서 보장 분석 DB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항구에서 정보 동의 받고 가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제 다른 회사 거에 대한 플랜이 나오면 원방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신뢰를 얻고 PT까지 넘길때는 그래서 투방 DB는 제일 장점이 뭐냐면 가입 권유하러 가는 게 아니다가 장점이에요. 이 말을 할 수 있어서 투방 DB는 웬만하면 방문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말만 한 3-4번 해도 돼요. 예, 모든 반론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 말로만 다 대처하셔도 돼요. 고객이 오지 마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너 또 뭐 바꾸려고 할 거잖아. 뭐 또 가입시키려고 올 거잖아. 이것 때문에 많은 반론들을 하는 거거든요. 다음에요, 바빠요, 메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세요.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내재되어 있는 게 그 뜻이거든요. 뭐 또 뭐 하라고 올 거잖아. 이건데 말 그대로 초회 면담 때는 우리가 뭘 제안하러 가는 DB가 아니라면 그래서 가입 권유하러 가는 건 아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 없다. 요 말이 핵심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빠뜨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2대1로 상대를 할까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한 분만 대표로. 제가 해볼게요. 네. 궁금한 것들,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스크립트를 보면서 한번 기본적인 틀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반론 스크립트는 안 봐도 되거든요. 반론 스크립트는 안 봐도 되니까. 자, 어떻게 50대 여성분으로 하시겠습니까? 40대 여성분으로 하겠습니다. 40대. 상관없습니다. 50대건 40대. 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5년 이상으로 할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박구비의 고객님 되시죠? 네네. 네, 연락드린 것은 생명에서 연락드렸고요. 현재 우리 고객님 유지하시고 계신 계약사항에 대해서 전달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이번에 고객님 유지하시는 상품이 저 중간점검 대상 상품에 포함이 되어 있으셨거든요. 아, 그게 그래서- 뭐예요? 이번에 처음에 가입하셨을 때 모집해주신 분이 임선배였는데, 네. 지금 현재 이분께서 그만두시고 담당자 없이 유지 중이셨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분 저한테 진짜 잘해주셨는데. 그만둔지는 모르셨어요? 네네. 그러셨구나. 좀 그러네요. 왜 이제 연락하고 그래? 그죠. 그래서 원래는 담당자가 이렇게 없으시면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본사에서 이제 관리해드리는 걸로 담당자 변경을 해드리는데, 우리 네. 고객님은 이 중간점검이 진행이 안 되셨더라고요. 아, 요 그렇군요. 중간점검 대상 상품이 뭐냐면, 우리 고객님께서는 현재 이제 유지하신 지 5년 이상이 되셔가지고, 사실 이쯤 되시면은 내가 가입한 보험금이 뭐가 있는지 또 까먹으시는 고객님이 워낙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점검 진행 다 해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객님이 누락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모집해 주신 임선배하고는 따로 연락은 주고받으시거나 하신 건 없으세요? 그래도 종종 계속 전화 주셨죠. 전화 주셨는데, 네네. 최근에 또 못 받으셨는가 보네요. 네네. 그만두신지 모르신 거 보니까. 그래서. 아쉽네요. 그죠. 제가 또 이제 담당자 배정되었으니까요. 중간점검 받으시면서 제가 한번 인사드리러 갈 거고요. 저희가 콜센터 직원은 아니라서 전화상으로 안내드리려고 연락한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뵙고 못 받으신 보험금이나 또 가입하고 계신 계약보장 내용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거든요. 첫 번째로는 제가 상품 가입 권유해드리러 가는 건 아니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오늘은 제가 스케줄 배정해드리고 전화 종료해드릴 건데, 혹시 평소에 편하신 시간대 알려주시면 제가 다른 분들과 스케줄 겹치지 않는 선에서 찾아뵙고 브리핑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 소요 시간은 오래 걸리진 않고요. 한 30분 정도 시간 내시면 되시고, 우리 고객님 궁금한 게 많다 하시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 잡아서 말씀해 주시면 되시거든요. 근데 꼭 만나야 되나요? 좀 만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죠. 저희도 우리 고객님 찾아뵙고 이렇게 만나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메일로 보내드리고 팩스로 보내면 참 편할 건데, 네. 요즘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로 웬만하면 고객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것들은 저희가 찾아뵙고 브리핑 해드리고요. 그리고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 고객님이 전화상으로 안내 받으시는 거는 편리는 할지 몰라도,
실제로 내가 보험금 받으실 때 되셨을 때 이게 헷갈리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보장 가입하고 계신 원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 네. 원부 내용 가지고 찾아뵙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좀 네. 생각 좀 해보게 먼저 한번 좀 그 내용 좀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네, 제가 한번 먼저 숙지 좀 하고 네. 그때 뵈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입하신 거는 증권은 지금 분실하신 거세요, 그러시면? 아니 가지고 있는데 또 네.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대답 제가 좀 알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부 내용을 방문 스케줄이 진행되시는 고객님 되시면 제가 본사에 보고해서 이제 원부 내용 가지고 찾아뵙고 있거든요. 아 찾아뵙기 전에. 찾아뵙기 전에 네. 그거는 이제 콜센터 전화하셔서 증권 재관에 요청하시면 되시고 저희는 아. 절차를 알려드리면 제가 이제 모집했던 담당자가 아니고 이번에 새로 담당자 배정되었기 때문에 전사상으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드릴 수 있는데 스케줄 진행이 잡혀야지 저희가 원부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 또 그렇네요. 아 진짜 근데 불편하네. 뭐 사실 우리 고객님 불편하시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게 네. 어차피 이 상품을 우리 고객님 유지하실 거잖아요. 네. 예, 그러시면은 담당자가 있고 없고가 사실 차이가 크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고객님이 돈 내려고 가입하신 건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유사시에 보험금 혜택이 되시는데 우리 고객님이 지금 보니까 가입하고 있는 내용이 사망보험금부터 해서 뇌출혈, 뭐 암 이렇게 있으신데 우리 고객님이 이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분들도 이 내용을 아셔야 되거든요. 왜요? 왜냐면 우리 고객님 여기서 만약에 사망하는 담보가 진행이 된다 하시면 우리 고객님이 청구하는 게 아니라 가족분이 청구하시겠죠. 아 그죠? 그렇구나. 그래서 고객님만 아는 게 사실 보험이 중요한 건 그러면 혹시 아니거든요. 제거 보험이 네. 제가 사망하고 나면 누가 받는 걸로 돼 있나요? 그것도 제가 이제 스케줄 배정하면 확인해 드릴 겁니다. 아 지금 보실 수 있는 게 별로 없나 봐요. 있지만 안 알려드릴 겁니다. 아 왜요? 네, 여기 스케줄 진행되셔야지 우리 고객님들도 요거는 확인을 제가 해드리고 있기 아 때문에 그렇구나. 네. 제가 정말 시간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요? 시간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저는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고객님께서는 유지하실 거라면 저를 보는 게 낫고요. 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고객님한테 좋은 인연 닿아서 영업적인 부분이 접근이 될 거거든요. 네네. 접근될 때는 제가 뭔가 우리 고객님 필요한 거는 제안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번 면담은 네. 저도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거라 가입 권유하러 가는 건 아니니까요. 아.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 네. 그래도 뭐 보험금 청구됐을 때 괜찮은 담당자 한 명 알고 계신 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시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30분 정도 가능하실 시간대가 언제쯤 되실까요? 저는 한 11시가 좋을 것 같은데 오전. 오전 11시요? 네. 그럼 잠시만요. 지금 오전 11시 제가 스케줄 확인하니까는 수요일하고 목요일 요렇게 가능하신데 편하신 요일 있으세요? 목요일이 좋아요. 목요일이 편하시고 네. 그럼 목요일 날 제가 11시로 스케줄 배정해드리고요. 네네. 원하시는 장소는 뭐 자택 근처나 직장 근처 카페나 어디가 편하실까요? 네, 저희 집 근처로 와주시면 자택 좋겠어요. 근처? 네. 그러면 지금 자택 주소지는 용인으로 나와 있는데 맞으세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주소지 변경은 안 되셨고 그럼 용인으로 11시 자택 근처 카페로 지정해드리고요. 네네. 혹시 그 카페 주소지는 지금 확인 가능하세요? 네, 그 저희 앞에 네. 아파트 올라오시면 CU가 있어요. 네네, CU. 앞에 네, 카페가 있거든요. 네, CU. 카페 이름 혹시 아, 아실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러시면 한번 제가- 알아보고 문자 드릴게요. 네네네. 제가 스케줄 배정 문자 보내드릴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회신 주시면 제가 그 장소로 해서 목요일날 11시까지 찾아뵙도록 하고요. 근데 제가 네. 정말 죄송한데 네네. 30분이라고 아까 하셨어요? 네네네. 한 30분 정도. 혹시 또 갑자기 일이 생기면 20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으실까요? 그러시면 제가 10분 일찍 가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 생기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네네. 저도 이제 사실 용인이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아, 예,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왕 우리 고객님 만났는데 가입하고 계신 내용 설명드리고는 와야지 우리 고객님한테도 좀 정성껏 상담해드렸다는 얘기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조율을 가능하시니까 대신에 저희가 스케줄은 예약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시간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하루 전날에 연락 주셔야지 저희가 스케줄 조율은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우리 고객님 제가 원본 내용 출력하기 위해서 그 요즘에 인증 한번 받아야 되는데 네네. 통신사가 어떻게 되세요? SK요. SK시고 네. 인증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드려야 되는 게 가입하신 후에 혹시 건강 조건 바뀐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어요. 따로 없으시고 고혈압이나 당뇨 뭐 이런 건 없으셨죠? 네네네. 요거를 여쭤보는 것도 혹시나 우리 고객님이 건강 조건에 따라서 제가 보장 분석해 드렸을 때 요 부분에 대해서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체크해 드리려고 여쭤본 거고요. 네네. 보험 관리는 직접 하고 계시죠?
네,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목요일날 11시까지 찾아뵙고 우리 고객님 유지하시고 계신 상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까탈스러운 고객이죠? 완벽하네. 네, 까탈스럽네요. 근데 괜찮아요. 고객들 진짜 이런 고객 많아요. 저 원래 이렇게 해요. 네,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고객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전 저도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안 오고 가입을 해요. 그냥 네. 이렇게. 저- 그래요? 이렇게 너스레 진짜 저는 그냥 알피라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싫은데요, 안 되는데요, 이런 말도 잘해요. 저는. 예. 왜냐하면은 뭐 고객이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고객들은 저도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번에 만날 때는 그건 내가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입 권유하러 가는 게 아니니까 보자. 이 말을 제가 2, 3번, 4번 다 계속해도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언제 시간 돼. 요렇게 다시는 클로징 요렇게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영상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촬영도 하고 녹음도 하고 하겠지만은 아마 아까 처음에 했던 그 스크립트 했던 녹음 했던 거랑 지금 또 이렇게 제가 드린 거 했던 거랑 지금 또 제가 보여드렸던 거랑 제 말 속도 보면 되게 빠르죠. 되게 빠르죠. 뭔가 정신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다 들리긴 하잖아요. 이게 다 들리려면 엄청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저는 뭐 이게 다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고, 요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제가 뭐 요런 말씀 드리면은 좀 그럴지 몰라도 이게 진짜 부딪히면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좀 덜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밑에 들어오는 후배들은 조금 상처를 덜 받으면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많이 안 예.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놓치는 고객이요, 나중에 6차월 1차년이 지나고 나면 되게 아쉬울 때가 와요. 네, 그때 내가 요 실력만 갖췄더라면 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요때 요 화법 하나만 있었더라면 그때 이 고객을 내가 만날 수 있었을 건데, 심지어는 요때 내가 이것만 대처했더라면 계약은 할 수 있었을 건데 라는 아쉬움으로 더 많이 돌아서는 게 신입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좀 덜 했으면 좋겠다. 내 아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시고 전화도 많이 하시고 카톡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AP나 TA나 만드실 때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만 만드시지 마시고 반론을 기반한 상담 기법을 만드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나 요렇게 말해야지가 아니라 요렇게 말했을 때 고객이 요렇게 치고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되게 고객 모드 되게 잘해 주셨거든요. 그 모드로 AP를 만들면 돼. 그 모드로 TA를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교육을 해주고 가르쳐 주는 게 요렇게만 하세요 하고 이제 되게 긍정적인 것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전에 가버리면 입도 뻥끗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도입해서 됐어요 하는 순간 네 하고 끊어요. 네,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뭐 언제 통화 가능하세요? 이라고 전화 끊어요. 제가 저희 채널 운영하면서도 지금 스크립트 공유도 해드리고 많이 해드려봤는데 기본 스크립트 혹시 가진 거 있으면 줘보세요 봤거든요. 5줄이에요, 5줄. 그거 가지고 TA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반론 스크립트는 아예 없어요. 배워본 적도 없대. 근데 그 사람이 1차년 됐대요. 1년 동안 그렇게 그 스크립트 가지고 방문 잡고 뭐 하고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인 영업만 했다 하더라고. 근데 지인이 다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까지 찾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절실함 속에서 하시는데 충격받았어. 와, 이 5줄 가지고 TA를 하고 다녔다고? 진짜? 근데 그 DB를 지혜는 돈 주고 사거든요. 한 개에 12만에서 15만원이에요. 그걸 20개를 사봐요. 300만원, 300만원. 안 하는 게 낫겠는데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는 분명히 잘하고 있거든. 내 주변을 둘러보면 잘하는데 나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안 가르쳐주죠. 내 노하우를. 관심 없지, 주변에서 잘하든 말든. 그래도 만나는 고객은 다 다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TA가 50%라는 말이 뭐냐면 나가면 내가 영업 센스가 있든 없든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는 것만 보고 더 계약을 해주시는 분이 있고 또 나가기만 하면 때마침 안봄 알아보던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때마침 연금 알아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갈 데가 없는 게 제일 힘든 거죠. 갈 수가 없는 게. 그 방법에서 가장 기초입니다.
가장 기준. 가장 기준입니다. 많이 보실 겁니다. 제 TA 하는 거 많이 보실 겁니다. 저도 하다가 고객이 말하고 있는데 그냥 쌩까고 끊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 저기서 다 티내면서 하는데 예, 여보세요 누구선수 고객 되시죠? 연락드리면 생명한데 탁 끊어. 혼자 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 통화하는 척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죠. 쪽팔리니까 얼굴이 화끈화끈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저 자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내용 토대로 해가지고 내일 제가 오후에 나올 거거든요. 예, 오후에는 출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출근을 할 거니까 그때도 좀 보고. 자, 그러면은 이제 TA는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나머지 시간은 이제 TA는 저는 더 안 할 겁니다. RP만 봐드릴 겁니다. 네. 이거 익히시는 거 이제 본인들 역할. 네.